안녕하세요. 게임으로 배우는 코딩, 코드야 안녕을 같이 공부할 강사 심수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소에 게임 즐겨 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게임을 즐겨 하지는 않는데요. 요즘 게임 프로그래머나 게임 기획자 같은 게임 관련 직종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하는 일을 소개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알게 된다면 게임을 좀 더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영상 먼저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 게임 만들기. 컴퓨터 게임의 원리가 궁금한 적 있나요? 게임의 종류는 많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도 다양하죠.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상상력과 코딩만 있으면 가능하죠. 컴퓨터로 게임에 사용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사용해 캐릭터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게임 진행 방식을 정하고 게임을 할 땐 키보드가 필요하죠. 마우스와 게임 컨트롤러, 터치스크린도 필요하고요. 게임은 목표를 달성하고 단계별로 퍼즐을 푸는 것입니다. 퍼즐을 이루고 있는 알고리즘 덕분에 게임에서 선택과 도전을 할 수 있죠. 게임을 만들 땐 알고리즘을 코드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갈수록 게임은 어려워집니다. 잘하면 상도 받고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죠. 예전에는 단순히 PC에 게임을 설치하고 개인이 즐기는 게임이 많았었다면 요즘은 모바일, PC뿐만 아니라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많은 플랫폼을 통해 RPG, 슈팅 게임, 어드벤처, 아케이드, 액션 등 많은 장르의 게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게임은 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에도 공유해서 하나의 문화,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과 코딩 수업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구상하고 어떤 스프라이트,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할지, 배경은 무엇으로 할지 선택하죠. 그리고 선택한 개체들에 맞게 코딩을 해요. 실행을 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요. 평가한 후에 더 내용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기능은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게임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설정에서부터 컨셉, 레벨 시스템, 몬스터의 종류 및 레벨, 보상 등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요즘 종합예술이라고 부르죠. 그런 만큼 기획자는 스토리, 디자인, 음악 등을 총괄하게 되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조율하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기획자가 만든 기획서는 단순 게임 기획 문서가 아니라 그래픽, 사운드, 마케팅 분야까지 총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각 파트 담당끼리 모여서 논의 후에 정리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하나의 게임을 향해 나가는 것이니까 통일성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이 문서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원화 과정인데요.
이 원화 과정은 일러스트나 컨셉 아트라고도 불리워요. 기획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특징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세분화하는 경우 캐릭터, 배경, 아이템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화는 기획서와는 다르게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직접 보게 되니까 유저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겠죠. 그래픽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형태를 만드는 모델링, 채색을 하는 매핑, 움직임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를 넣는 이펙트, 이렇게요. 주로 모델러가 매핑을 하고 애니메이터가 이펙트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델링과 매핑의 경우 인체나 사물의 형태를 잘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와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시되고요. 조소 능력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는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니까 운동 역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임의 등장인물들과 아이템의 그래픽 작업이 끝났으니까 드디어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서버 프로그래밍인데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은 게임의 제작을 담당하고요. 서버 프로그래밍은 온라인 게임의 서버의 제작, 또 서버의 안정화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프로그래밍이 끝났으면 테스트해야겠죠. QA라고 불리우는 테스팅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정사항을 찾아요. 여기서 수정사항이란 것은 버그뿐만 아니라 밸런스나 구조, 재미는 있는지, 유저가 반감을 가질 만한 요소는 없는지 등 게임의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수정사항을 발견할 경우 각 담당자를 통해 수정하게 되고요. 이후에 다시 QA를 진행합니다. QA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즉시 게임을 오픈하지 않고요.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게임의 버그를 찾거나 시장성, 게임의 재미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비공개 베타 테스트, 흔히 CBT라고 불리우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QA 담당자들이 찾지 못한 수정사항을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홍보 효과를 가져옵니다. CBT를 거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 드디어 게임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접하는 게임이지만 빛을 보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잘 이해되시나요? 전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설명으로만 들으면 너무 지루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릴 사이트는요,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 공학자에 관한 설명도 있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임 기획자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간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각 학교 급별로 수준에 맞게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은 주니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저학년은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앞서 보셨던 컴퓨터 게임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주니어 커리어넷에
이런 미래 정보 부분에 보시면 놀이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게임 기획자들의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이런 인터뷰 동영상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컴퓨팅적 사고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컴퓨팅 시스템의 능력과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컴퓨터의 능력을 통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보다는 사람이 사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팅적 사고는 데이터 수집, 분석, 표현, 문제 분할, 추상화, 자동화, 알고리즘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복잡하고 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을 문제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라는 문제가 있으면 밥을 하는 것, 국을 끓이는 것, 반찬을 꺼내서 식탁 위에 놓는 것, 또 수저를 챙기는 것, 밥을 밥 공기에 담는 이런 준비 활동들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아갈 때 전체의 경로를 모두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빠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면 복잡한 길도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큰 문제는 바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작은 문제로 나누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추상화인데요. 컴퓨팅적 사고에서 이 추상화라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단순화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지하철 노선을 표시한다면 산, 강, 도로. 너무 복잡해서 의미를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지리 정보, 배경 등 불필요하게 자세한 부분을 없애고 꼭 필요한 노선 이름과 환승역만을 단순하게 표현하죠. 또 경고, 주의, 금지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들도 복잡함을 제거하고 단순한 핵심적인 요소만 남긴 추상화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요소를 무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즉,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목적에 맞는 핵심 요소만 추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단순화해서 해결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면 알고리즘을 주어야 합니다. 소를 가져와. 알고리즘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칫솔을 가져와.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의 목록인데요. 작업이 완료되게 하죠. 누군가에게 이를 닦는 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도 이를 닦을 수 있게요.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순서에 맞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약 뚜껑을 연다. 2. 칫솔에 치약을 조금 짠다. 3.
입을 연다. 4. 이를 잘 닦는다. 5. 물로 입을 헹군다. 6. 스마일.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문제는 대체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을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의 목록이라고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죠. 알고리즘은 수학에서 유래했지만 수학, 컴퓨팅, 언어학과 같은 분야에서 널리 쓰입니다. 각 분야에서 알고리즘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정의된 명령어들을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대로 수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알고리즘은 항상 똑같지 않겠죠. 여러 상황과 변화된 요소,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요. 문제 해결의 결과가 한 가지 이상 나와야 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문제 해결 후에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해요. 또 모든 명령들이 실행 가능해야겠죠?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 두어야 프로그래밍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표현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자연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과 글을 말합니다. 즉, 알고리즘 표현 방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문제의 풀이 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할 때 그 순서대로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어로 표시하는 방법은 평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명확한 표현이 어려워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도인데요. 이 순서도는 약속된 도형을 사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도식화한 것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을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했으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적 단계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죠. 다음은 가상코드, 의사코드라고도 하고요. 수도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구조를 닮은 형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하면서 자유롭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코딩 실행 화면을 보여주고 코딩을 해보라고 하면 아주 막막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벤트만 만지작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요. 이건 바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행 화면을 여러 번 보여주고요. 처음에는 그 과정을 간단히 줄글로 같이 적어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보고 코딩을 해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적어보도록 권합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다가도 알고리즘을 표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프로그래밍 하는 차이가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순서도와 함께 보여줍니다.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줄글로 적지 않고 순서도로 간단히 표현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코딩을 해요. 조금 귀찮지만 꾸준히 이 과정을 반복한 아이들은 코딩 실력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월등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스스로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도 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라고 권하시나요? 혹시 이 알고리즘 설계 과정 생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알고리즘 설계 과정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알고리즘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예요. 흔히 엘리베이터요. 이 엘리베이터도 알고리즘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 5층과 13층, 7층 순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다면 엘리베이터는 13층, 7층, 5층 순으로 멈춰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추는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길을 건널 때 만나는 신호등도 복잡한 교통 시스템을 이루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통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야 하는지 모든 신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금액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를 내보내는 그 일련의 과정,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또 거스름돈을 얼마나 줄 것인지 계산해서 거슬러 주는 건 역시 사람의 행동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라고 할 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세우고 이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죠. 종이접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색종이가 꾸깃꾸깃해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종이접기를 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종이접기를 하면 실패 확률이 많이 낮아지겠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무작정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보다 좋은 코드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이들과 재미있게 코딩 수업을 하기 위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